네, 뉴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합니다. 송영훈 전 MBC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KC 인증 직구 논란이 가시지를 않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이건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 정부가 알아서 한 정부가 실수한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또 그런 대통령 밑에 그런 정부인가?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보통 다른 정부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예, 20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가령 지금 정부의 설명, 어제 이제 대통령실 성태용 정책실장의 설명은 예. 정부에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3월부터 이 논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 3월부터 쭉 논의를 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은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몰랐던 거고 또 대통령도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그러한 이 단위 아닙니까? 국무조정실 TF 운영하면서 이 여러 부처들을 모아놓고 ETF를 운영을 쭉 해왔는데 거기서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대통령실이 몰랐고 이 발표가 되고 나서야 발표가 된 걸 보고 대통령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 발표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발표를 해야지라고 질책을 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화를 내면서 주례회동을 취소해버렸다. 네. 그 얘기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고 정부 내에서 이걸 지금 3월부터 TF를 운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2017년에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KC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했을 때 KC 인증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자영업자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막 반대하는 흐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리를 들어가지고 내부에서 반대 논리도 있었는데 그냥 정책이 밀어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 지금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직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모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나온 정책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누군가 이건 반드시 하자. 빠르게 가자라고 해도 된 거 아니냐.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자?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저는 국회가 제 기능을 여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KC 인증을 이렇게 80가지 정도로 늘리려면 제가 찾아보니까 10개 정도의 법을 개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거를 다 거쳐라라고 하려면 뭐 어린이 제품법,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화학제품 안전법, 그리고 우리 뭐 김민아 평론가님 쓰시는 제품이 많다고 하니까 김민아 뭐 안전법 이렇게 제정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KC 인증이 필요한 그 80개 품목에서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열받습니다. 그러게 더더러 취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원래 정부에 하려던 거는 관세법에 근거해서 일단 통관 보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에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 한국 자영업자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조율하는 곳이 어디냐? 원래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만약에 이 정부에서 제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했다면 그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면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 가격이 일부 품목은 저가로 수입되는데 너무 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형평성이 있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들이 분출되면서 국회에서 좀 조율이 됐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갑자기 좀 낯익은 것 같은 정책이 발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또는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패싱하면서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장을 했듯이 이거는 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이걸 왜 그만두냐,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를 그만 멈추냐,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왜 철회했지? 그러니까 그 3일 전에는 왜 발표했지?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발표를 한 거고 3일 만에 철회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처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나서 서둘러 이렇게 사고를 했을까? 그렇죠. 그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책임 총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총리가 나서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렇게 서둘러서 뭐 진화하듯이 이게 사고하고 그랬을까? 혹시나 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과거에 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즉흥적으로 이걸 얘기를 던졌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던지니까 지금 저 정부 쪽에서는 대통령 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예. 네? 맹목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예. 대통령이 자주 격려를 하시니까 노라고 말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따라갔어. 따라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대통령실이 나서 이렇게 서둘러 사과를 하고 진화를 하지? 혹시 뭔가 예를 들면 캥긴다 그러나? 이런 말 안 맞을 것 같은데 재발등 찍기 같은 일종의 깊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진짜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에 만약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율이 된 거면 3일 만에 철회할 리가 없고 3일 만에 철회했다면 정부가 모르는 다른 거를 대통령실이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또는 국민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특검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곧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던데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데다가 이게 국제 정치 경제 구도상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아니 80개를 KC 인증 받으라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출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 제품들은. 그러면 사실상의 이제 수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한국이 니들이 바이든 쫓아다니더니 미국 따라가냐? 우리처럼 큰 마켓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률이랄지 경제랄지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게다가 미국 일방외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지금 수습해야 되는 국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갑자기 피벗 플레이를 보일 수는 없고 농구에서 우리가 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피벗 플레이를 하기는 그분의 발목이 성취 못할 것 같고 서서히라도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툭 붉어진 거야. 그래서 저는 중국 눈치를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3일 만에 바로 그냥 철회를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성태훈 실장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정부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